마지막 아이템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수아 기자 준비했네요. 네, 전운이 감돌고 있는 듯한 이 국민의힘 당내 소식입니다. 어. 이 제목은요, 친윤 수도권 출마론 신경전, 이 패륜 대 꼰대입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당대표 수도권 출마를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윤 윤상현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현재 싸우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 윤 의원이 수도권 출마론을 일단 가장 먼저 띄웠죠. 이 지난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이 수도권의 의석수가 총 121석이에요. 네. 121석 중에 국민의힘 의석수는 딱 17석이에요. 17석.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수도권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이제 전략이나 정책이나 메시지를 내야 된다. 누가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냐는 말뿐인 논쟁하기보다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에 직접 서명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는 인물인지 검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누가 진정 윤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지 수도권 험지에 출마를 해서 후보들이 다 국민의 검증을 받아보자라는 제안을 던진 겁니다. 여기에 장제원 의원이 바로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이 지역구와 당원을 가르려는 태도다, 이 나쁜 태도라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이 뽑아준 지역 구민들을 이 배신하고 이 수도권 지역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 이 지역 주민에게 양해를 구할 일이지 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이 지역구 주민들을 무시한 이 패륜적 발언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이 강도 높은 비난 보였습니다. 윤 의원이 다시 반격을 했는데요. 네. 이 장 의원의 무려 2012년 지난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어떤 발언이냐면 당시 장 의원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 전부 적진에 출마를 요청한다. 한나라당은 안주하려고만 하는데 안주하면 지켜질까요? 라면서 네. 이 대선 후보들은 모두 좀 어려운 곳에 출마하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윤 의원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 이 장 의원이 이제 꼰대가 다 됐다라면서 격전지에 뛰어드는 기계를 이제는 패륜이라고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좀 들어보면 결국 뭐 수도권파, 뭐 윤상현, 안철수와 영남파, 뭐 김기현 의원 등을 비롯한 이 영남파가 좀 약간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은데 장혜찬 이사장님, 이 수도권 출마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이 명맥을 잇는 보수 정당이 총선에서 가장 크게 패배한 게 지난 21대 총선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당대표 황교안 전 대표였죠. 종로에 출마했습니다. 결국 당대표의 수도권 출마 여부가 총선 승리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가장 가까운 증거이고요. 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 전신 정당을 이끌었을 때 계속 대구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크게 압승했던 전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당대표 개인의 지역구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수도권에 소구력 있는 인물들 또 참신한 인물들을 잘 공천하는 그런 전략을 당대표가 구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대표의 지역구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도 수도권이긴 합니다만 이 분당갑 준다고 하면 줄 설 사람들 아마 마포대교 건너까지 다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험지는 아니라는 것이요. 네. 이 지역구 논란 자체보다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이끌 것인가 또 어떤 구체적인 아젠다, 이슈를 가지고 있는가로 좀 논쟁이 고차원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논쟁이 좀 고차원화됐으면 좋겠다. 뼈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 친윤이 아니라 이제 진윤이라고도 이 얘기를 하죠. 지금 장제원 의원, 지금 그리고 범친윤, 윤상현 의원 이 두 사람이 약간 신경전을 벌이는 이런 가운데서 장제원 의원의 브라더죠. 권성동 의원이 또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사면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소화한 건데요. 어제 이 전 대통령의 노년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 권 의원 이명박 정부 시절 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었죠. 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윤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면서 이 권성동 의원이 국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권 의원 역시도 이 초심 그대로 주어진 이 본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 답변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금 뭐 김기현 의원의 권성동 의원까지 뭐 다들 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윤심이 어딨나 싶으실 텐데요.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 심평 변호사가 이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을 맡게 됐다라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직접 좀 심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네. 이 김 의원이 먼저 후원장 자리를 제안을 해서 수락을 한 거다. 하지만 이 회장직 수락에 윤심이 반영됐다는 일각의 얘기는 감히 본인이 할 수가 없는 얘기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 김기현 의원과는 이번 달 중순 17일쯤에 만나서 활동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지금 사실상 당심 100% 여론조사로 당대표를 뽑기로 하면서 결국 뭐 친윤 간의 싸움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 윤심은 없고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말은 안 하는데 뭔가 좀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 앞에 정리해 주신 것들이 대부분 이제 시그널이라고 해석돼야 되는 것들이죠.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제 김장연대를 띄우기 하는 거라든지 뭐 심평 변호사가 굳이 이제 후원회장을 맡아서 네. 뭐 김기현 의원이 총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SNS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는 걸로는 대통령이 관저에 이제 만찬으로 이제 초대를 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조금씩 이제 노출되는 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이 어디에 이제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슬쩍슬쩍 내비쳐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김기현 의원의 고도화된 전략 아니겠느냐. 김 의원이 윤심이 있는 것처럼 흘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다만 대통령하고의 만찬을 네. 이제 정치인 개인이 판단해가지고 혼자의 힘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공개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뭐 아닐 거고요. 당연히 이제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대통령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 네. 이게 이제 공개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만찬에 초대가 됐더라도 노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네. 전화 통화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노출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자주 언급하고 또 자주 통화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본인도 어느 정도는 이제 윤심의 방향성을 자기한테 이제 가져오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애드벌룬을 띄워본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애드벌룬을 띄워봤더니 실제로 김기현 의원의 이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추세인 네.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원래는 한 5위권 정도로 평가받던 게 최근에는 뭐 한 2, 3위권 내로 이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도 김기현 의원이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갖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당대표를 둘러싼 친윤 간의 신경전. 근데 이 신경전을 좀 멀찍이서 바라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윤계.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등판을 했어요. 네, 이 전 대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이 보수의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 자기 마음대로 당대표를 만들지 못했다. 그런 만큼 전당대회는 예측 불가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달 대학교 연설 발언의 연장선일까요? 이 김장연대는 절대 고래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전당대회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대로 결과를 못 만들어냈습니다. 예. 두 마리의 새우가 고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비만 새우가 될 수는 있겠죠. 예. 비만 새우가 되는 길을 걸을 것 같은데 지금 자기들이 무슨 뭐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 출마한다 이런 분들은요 영원히 반사체 선언하시는 겁니다. 네. 반사체. 밝은 것도 반사할 수 있지만 어두울 때는 자기도 한없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길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정말 무운을 빕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이 뭐 김장연대 앞서서 두 마리 새우라고 했었는데 그냥 새우가 아니라 비만 새우가 될 거다라는 얘기와 함께 결국 이 윤심을 따르면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라 반사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저 얘기는 지금 뭐 보수의 아이돌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청원 대표를 이 당대표로 못 만들었다. 네. 그럼 이거는 비윤계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선거의 이제 형식이나 어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 직접 비교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이번 이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네. 100% 당신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만든 데다가 추가로 또 이제 결선 투표까지 안전장치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는
거의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성이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당내에서 완전히 이제 착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인지도로 지금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당심에다가 결선 투표로 갔을 때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오히려 주요 변수는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전당대회 때도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끝까지 그 대결을 펼쳤었고 네. 거의 뭐 근접한 그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당심에 있어서는 이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고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친윤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거리감을 두고 있는 모습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아마 가장 친윤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대일 거라서 그 정도 변수가 되지 이제 네. 이준석 대표도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나경원 이 부위원장, 지금 저출산 고령위원회 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죠.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지 이 비윤계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친윤계가 좀 신경전을 벌이는 지금 이 순간 오히려 뜻밖의 좀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 그렇습니다. 이 최근 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상당한 수치를 보이면서 이제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이 나경원, 안철수, 이 김기현 의원에 이어 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8%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주 원내대표 이 당사자는 이 자세를 낮추면서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발언 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전히 좀 높은 그러니까 상위권의 랭크가 돼 있으세요. 여론조사에서. 그것은 제가 지금 원내대표로서 언론 노출도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가처분 때문에 물러났고 그러셨죠. 또 원내대표 하면서도 차기 지도부를 잘 뽑아줄 의무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네.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조사에서 제 이름을 빼는 게 맞죠. 네. 네, 이어서 오늘 역시도 이 수도권 출마론에 대해 좀 말을 섞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의견을 내고 싶지 않다, 계속해서 조심스러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주 원내대표가 실제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 이 앞서 말씀드린 이 8%의 지분이 이 앞으로 있을 당권 레이스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중입니다. 네, 이 평소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성격으로 봤을 때 뭐 누구 한 명을 뭐 나 대신 누구를 뽑아주십시오라고 밀진 않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장해찬 이사장님, 사실 지금 관건은 나경원 전 의원이라고 나경원 부위원장이라고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나경원 부위원장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 두 사람들은 왜 출마 선언을 아직도 안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망설인 이유가 각각 좀 다른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굉장히 호기롭게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반윤의 구심점이 되었는데 네. 나왔다가 컷오프 통과 못하게 되면 앞으로의 정치 인생 장담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당심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좀 다르죠. 나오게 되면 컷오프 통과는 당연한 것이고 네. 주요 이제 당선권 후보가 될 텐데 네. 지금 내가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구의 장을 그렇죠.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전당대회에 또 나오는 것이 과연 국민적 시각과 이 당원들의 시각 또 이 정부를 구성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명분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따라서 망설이는 건 맞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현실론에 입각한 망설임이라면 네. 나경원 위원장,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명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범친윤계나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폭넓은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명분의 고민 때문에 망설이는 것 같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강력한 명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요 짧게 여쭤보면 나경원 부위원장한테 지금 윤 대통령이 직책을 2개나 줬거든요. 이게 나 부위원장한테 명분을 그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을 명분을 일부러 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짧게. 뭐 그런 해석들이 언론에서 나오는데요. 네. 저는 이것이 어떤 정치 공학적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직도 그렇고 네. 기후 위기와 관련된 기후 대사식도 그렇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장관보다 급도 놓고 훨씬 더 중요한 직책이다라는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맡고 있는 직책도 충분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